공포 라디오 한다. 언니! 공포 라디오 들을래? 제발 좀 나와봐. 왓썹의 공포 라디오 같이 듣자. 나 혼자 무서워. 미스테리도 하고 겁나 찌려. 기저귀 챙겨와. 공포 라디오 들을래? 추천만 눌러줘도 좋아. 꺼져, 역캠 볼 거야. 에이 슈발.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2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오늘 무슨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 이러고 있었죠. 안 알려줌. 키메라님 별풍선 1개 선물 빵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큐님 어서오시고요.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 거냐면요, 방제에 써놨죠.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라고. 자, 오늘의 특집은 연쇄 살인범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쇄 살인범들이 어떻게 해서 연쇄 살인범들이 되는지, 그 공통점들, 지금까지의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어떤 공통점에 의해서 이들이 왜 연쇄 살인범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소름 끼치는 말들, 이런 걸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그 외에도 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광고, 세 번째 이야기 준비됐고요. 오늘 또 특별하게 회생문님의 콜라보 영상 한 편, 짤막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닥치고 방종인님 별풍선 1개 선물 빵 고맙습니다. 닥치고 생방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방종을 하라니 참. 자, 오늘 방송은 우리 베베님께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아니,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아니, 베베님이 내가 베베님한테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베베님이 저한테 이렇게 쏘시면 어떡하니요? 어떡하니요? 와, 베베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베베님 내가 뭐 해드려야 되는데 베베님한테 내가 뭘 받으니까 이거 참 그렇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베베님. 베베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백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백구는 없는 백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아, 신난다. 우리 베베님 백국의 선물 쓰기브리크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베베님께서 방송 작가로 계셨었는데 전직이 방송 작가셨어요. 그래서 제 방송에 좀 도움을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손수 직접 또 자료 조사를 해서 저한테 대본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방송 작가로서 우리 베베님의 능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목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리스님 어서 오세요. 떨려요. 제가 더 떨려요. 좋게 잘 이렇게 조사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게 잘 읽었는지 또 어설프게 읽었는지, 이게 참
이게 제가 준비한 거면 막 편하게 읽겠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더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10번인가를 제가 다시 녹음하고 그랬다니까요. 뭔가 방송 새로 처음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가브리엘님 25개 선물 고맙습니다. 빵야. 가브리엘님 별풍선 2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일단 몸을 좀 푸는 의미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광고 세 번째 시간 3부. 오늘은 시리즈물 광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광고들이 또 소름 끼치는 광고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하하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는 했겠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광고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리즈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직장 안전에 관한 캠페인 광고입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직원들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사고를 당한 지 1초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보기에 거북할 정도로 사고 상황이나 사고로 인한 상처에 대한 묘사가 아주 디테일합니다. 혐오감을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ccident? There's no accident. The company should have replaced that ladder years ago. I knew I shouldn't have reached over like that. And why isn't there a strict policy about two people doing a job like this? Hey, Jim! You take care of that skid? Yeah. Oh, 911! We got an accident here! This was no accident. The company knows it's against code to store that much weight up there. I knew I should have been focused on what I was doing. And it's obvious the supervisor didn't report that broken shelf. I'm working overtime because I want to take my family on a nice vacation. Soon they get a call telling them I was killed in an accident. But hey, I'm wearing a busted harness here. And the company should have checked those tanks to There's been an accident! Run, get some help! Sergeant Standard, call the ambulance! I'm the sous chef here. With any luck, I should be head chef by next year. I've got this amazing fiance, who I won't be marrying this weekend. Because I'm about to be in a terrible accident. But really, I should have cleaned up the grease over there. And they should never put the deep fryer so close. Somebody help me! 얼마나 리얼하게 만들었으면 마지막엔 실제 사고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까지 넣었네요. 다음으로 보실 시리즈물 광고는 일본의 맥도날드 광고인데요. 보통 맥도날드 광고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친숙한 분위기인데 반해서 이번에 보실 광고는 정반대입니다. 맥도날드의 캐릭터가 마치 스토커나 미치광이 살인마 같은 컨셉으로
출연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츠데모 소코니 마크도나르도 이츠데모 소코니 마크도나르도 でも先輩結構みんなに優しいじゃん。なんか声かけてくれたりとか。でも香水もらったらなんかこんなんくれるって。嘘好きすぎやん。すっごい恥ずかしい。うわ明日バイトなんだけど。いつでもそこにマクドナルドいつでもそこに 자, 이렇게 마지막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언제나 그곳에 맥도날드라고 말하며 끝나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함께 있다라는 컨셉으로 찍은 것 같지만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을 그런 이미지만 남겨주었네요. 이상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광고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광고들 세 번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너무 무섭죠? 소름. 오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오지 말래. 제로님 어서 오시고요. 입금을 안 했나? 진짜 맥도날드 광고 그 앞에 거는 이해를 하겠어. 그나마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겠는데, 맥도날드 광고는 보자마자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저도. 그냥 버거킹 갈래. 얼굴에 뜨거운 물 엎은 거 그거 진짜 다 그래요. 근데 다 모든 영상들이 그 앞부분 영상도 보면 너무 막 잔인해서 캠페인은 정말 귀에 쏙쏙 박히네요. 근데 너무 좀 과하긴 했어요. 그래도 베이맥스 님께서 766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이맥스님 감사합니다. 766번째 팬가입 1초라도 안 보이면 팬가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물 뒤집어 쓴 건 정말 놀랬습니다. 그죠? 아유, 퐁퐁님 팬닉도 감사합니다. 팬닉.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아,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아서님, 스카이님이 광대 눈에 저를 넣고 싶대요. 핫한 소스를 롯데리아만 이용해야겠습니다. 아, 뭔가 맥도날드 광고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버거킹 가고 롯데리아를 가는 다른 데를 더 홍보한 꼴이 됐네요. 호랑이 동생님 2개 선물 빵 고맙습니다. 2개 선물 빵 감사합니다. 아, 3개 선물 빵 고맙습니다. 2개 선물 빵 감사합니다. 1개 선물 빵 감사합니다. 호랑이 동생님의 그 후원은 패턴을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미스테리합니다. 3개 선물 빵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또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 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섭이 타투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우와, 호랑이 동생님 5 더하기 5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호랑이 동생님 5 더하기 5는 귀요미 귀요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미 귀요미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특이점에서 온 광고. 돈 주고 다른 데 보냄. 맘스터치 가야겠네. 맘스터치까지 나왔으면 끝장났지 뭐. 맘스터치까지 나왔으면 뭐. 초대권이요? 무슨 초대권이요? 맘스터치도 맛있어요? 저도 한 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도니버거. 도니버거는 몇 개 없잖아요. 아, 모터쇼. 부산엔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네요. 도니버거는 빵이 맛있어요? 도니버거는 안 먹어봤어요. 저. 감자칩. 저 광대 공포증인데 방금 토악질했습니다. 어떻게 오자마자 오바이트 쏠리겠네요 제가. 저도 광대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광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 광대 그 살인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MK 울트라 프로젝트도 올려주세요.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뭐죠? 그것도 무슨 사건인가요? 처음 듣는데? 로날드가 스토커로 변해 있네요. 그러니까요. 존 게이시가 잘못했네요. 아, 이름도 외우고 계셔요? 나도 못 외우는 걸. 광고 보고 광대가 무서워졌어요. 광대 억지 웃음. 섭님 사진 보셨어요? 네, 댓글도 남겨놨습니다. 에헤젤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 예, 맞을 거예요. 광대살인마. 인체 실험이요? 아, 제가 리뷰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게시판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데다 올려주세요. 아메리카 울트라 이야기 하시는 줄. 그러니까 이 소름 돋는 광고 시리즈 1편, 그러니까 1부, 2부 이제 오늘 3부까지 보여드렸는데 소름 돋는 광고 시리즈도 나름 꿀잼이죠. 근데 이제 웬만큼 찾을 만한 건 다 찾은 것 같아서 또 뭘 찾아야 되나? 나중에도 또 모이면 그때 어느 정도 분량이 모이는 대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하나. 자, 이제 오늘의 특집 이야기 그 첫 번째,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시리즈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마지막 4부에는 살인자들의 소름 끼치는 말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살인자들, 연쇄 살인마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연쇄 살인마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뭐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여태까지 연쇄 살인마들에 대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보고 분석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 첫 번째 그 세 가지 패턴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운동할 거임님 별풍선 1개 선물 빵 감사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요 이야기 듣고 와서 12시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그때 또 새롭게 추천 한 번씩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한 형사님? 박형. 아, 베베님 별풍선 41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님. 또 실패했습니다. 추천수가 너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인부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도 그럽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천수가 그럽니까? 처음에 무전했을 때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추천 질차시 늘지 않는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연쇄 살인이란 연쇄적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연쇄 살인범은 보통의 살인자들과는 달리 살인을 위한 살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 탄생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밝혀진 연쇄 살인범들의 공통적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연쇄살인범의 공통점 첫 번째는 흔히들 알고 있는 요인인 학대입니다. 성장기 동안의 학대가 연쇄살인범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연쇄살인범들이 성장기 동안 반복적으로 물리적,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를 받아왔는데, 여기서 그들의 부모들은 놀랍게도 동일하게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학대를 서슴없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들의 변덕스러운 학대와 아이에 대한 무시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인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서 타인과의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가지면서 더욱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육 부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학대 중에는 물리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장기 아이에게 폭력적인 환상을 심어주어 성리되어 폭발하게 되는데요. 내부에 쌓이게 되는 공격적 성향을 해소시키고자 자신이 받은 방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동물 및 약자에 대한 학대나 방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기 동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기능 학습 및 정서적 교류를 통한 공감 능력 형성인데요. 만약 이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 신경계통에 손상이 생겨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마는 것입니다. 참고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야뇨증인데요. 야뇨증이란 밤에 자다가 실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야뇨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뇨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이 아닌 폭력 및 멸시로 대하게 되면 곧 이는 아이에게 불안 요소와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고 추가적인 분노와 좌절감을 주어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 안의 악마로 인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악마를 탄생시킨 학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태어난 믿기 힘든 연쇄살인범 헨리 리 루카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무자비한 연쇄살인마 헨리 리 루카스는 1936년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9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60년 1월 11일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 미시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살해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수가 600명 이상이나 이는 그가 수감기간 중에 혜택을 얻고자 또는 사이코패스 특유의 병적인 거짓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며 확실하게 밝혀진 피해자 수는 11명이라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하던 루카스는 1960년 1월 11일 있었던 첫 살인 이후 가석방 기간 중에 재차 체포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출감 후 마음을 다잡고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활도 잠시 루카스는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다가 오티스 툴이라는 자신과 여러 가지 면으로 닮은 연쇄 살인범을 만나게 되면서 합동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 이후 이 연쇄 살인마들은 1983년 4월과 6월에 각각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툴은 1996년 9월 15일 복역 중에 간 부전증으로 루카스는 2001년 3월 13일 복역 중 심장마비로 옥사했습니다. 루카스의 성장 과정은 역사상 연쇄 살인범들 중 가장 최악이었는데요. 그의 모친은 매춘부로 루카스를 임신 당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고 싶은 남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내뱉는가 하면 루카스가 태어나자 딸이었으면 매춘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실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학적이고 세디스트적인 그녀의 인성은 온전히 루카스에게로 향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함은 물론 루카스를 억지로 여장시킨 채 학교에 보내거나 자신의 매춘 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는 등의 정신적인 폭력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카스는 태어나서부터 만성영양실조 상태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만 했고 잔인한 학대를 루카스가 성장할 동안 꾸준히 반복적으로 점점 심한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루카스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복 및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이발까지 시켜주나 그때마다 격분한 그의 모친이 평소보다 더욱 가혹한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루카스가 8살이던 무렵엔 눈길을 맨발로 걷는 그를 본 트럭 운전사가 양말과 신발을 사주고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루카스의 집을 방문해서 루카스를 입양하길 원한다고 간청했으나 모친은 모욕적인 말을 해대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루카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새끼 노새를 애완용으로 돌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랑의 대상이 없었던 루카스는 이 노새를 끔찍히 아끼며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새와 노는 모습을 본 그의 모친이 그 자리에서 노새를 죽이고는 짐승의 시체를 치우게 생겼다며 루카스를 폭행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 동안 루카스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사랑을 받고 사랑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카스의 첫 살인 대상은 모친이었는데 그녀는 약혼녀와 결혼을 꿈꾸며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루카스를 찾아와서는 너는 자신을 돌봐야 하니 헤어지라며 가정사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이에 약혼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자 이에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폭행으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그의 모친이 루카스를 어린 시절부터 주로 때리던 도구인 빗자루로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루카스가
이성을 잃고 그녀의 목 부위를 반복해서 주먹으로 가격하던 중 주변의 칼로 그녀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과도한 폭행에 의한 쇼크사였으며 루카스는 2급 살인죄로 20에서 40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루카스가 연쇄살인마가 된 것은 성장기 동안 그를 향해 너는 죽을 때까지 내 노예다 라고 외치며 인간을 인간으로 키울 의무를 저버린 모친의 탓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카스는 체포된 후 심리학자로부터 이미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0살 때 죽은 사람이다 라는 분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루카스가 오랜 학대로 인해서 뇌신경계통 쪽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고 전두엽과 축두엽은 물론 대뇌에도 이상이 있었으며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해 뇌조직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끔찍한 연쇄살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찰을 탓하곤 하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나와 내 이웃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예방이 아닐까요? 네, 나는 연쇄살인범이다. 첫 번째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예. 살인이라는 단어가 안 돼서 샤린이라고 적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방송 제목이라고 나와요.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이고. 예, 하여튼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대였어요. 그죠? 학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범죄 이야기, 살인범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그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 중에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고요. 너무 정말 저거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뭔가 저것도 장애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뇌 기능 중에 하나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아서 생긴, 진짜 그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냥 원초적인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질투를 했네요. 그쵸. 예, 독수리님 어서오세요. 사생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성애, 그렇죠. 모성애를 담당하는, 나 왜 이거 계속 대기화면이니? 모성애를 담당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예전부터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아마도 지금 미국은 아동학대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들어서 서서히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많이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돼요. 정말. 저도 애들 키우면서 궁둥이 팡팡은 몇 번 했는데 한번 궁둥이 팡팡 몇 번 하고 나서 또 밀려오는 또 미안함, 또 바로 또 이렇게 꼭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자제를 하죠. 감정 자제를.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윽박을 질러서는 절대로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삐뚤어지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의 눈으로 봐줘야지, 어른의 생각으로 그게 접근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서로. 결혼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아기도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방 갖고 가능성을 모조리 닫아버리는 풍토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또 그거 있죠. 아이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풍토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사랑의 매라는 거. 아이들을 매로서 부모가 가르친다는데 너네가 뭔 참견이냐 그러면 이제 경찰도 할 말이 없어지고 궁둥이 빵빵은 귀여워서 하는 거죠. 귀엽지만 예, 이게 말 좀 들으라는 나의 그 아빠의 최후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안 되죠 사실. 궁둥이 빵빵도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은 정말 귀여워서 아우 이거는 정말 귀여운 건데 이놈 쉽게 하면서 궁둥이 뻥뻥뻥 때리면 그러면 안 되죠. 섬님 저 세 번째 아기 생길 것 같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세 번째 아기. 이야 셋째. 더 이제 열심히 또 보셔야겠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예쁘게 태어나서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썸님 아이는 몇 살입니까? 큰애가 8살 작은애가 4살입니다. 연쇄살인마들은 진짜 가정환경 불우한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모든 가정환경이 불우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연쇄살인마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동안 애기들 막 울고 떼쓰고 이러면 막 인상 쓰면서 쳐다보고 이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시면서 애가 뭔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나의 아이들이나 조카들 다 예쁘게 이렇게 잘 사랑으로 쳐다봐 주세요. 호랑이 동생님 팔딱팔딱 뛰는 가슴 캔유필마 하트비트 8개 선물 빵야 4개 선물 포 감사합니다. 요게오치요? 요게오치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게오치 만화를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네. 사람 선 안 긋고 만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저 그런 게 제일 좋죠. 아유 안단테님 어서 오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안단테님. 오신 거 보지도 못했네. 안단테님께서 100국의 선물 당신의 충실한 100국 감사합니다. 안단트님 당신의 충실한 백구 고맙습니다. 따라따다 왓따다따다 왓따다따다따따 감사합니다. 안단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테님. 백구 같은 황구야 나와라. 항상 있었어요. 오, 멋있다. 항상 있었어요. 이야, 제 글은 회피 플러스 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단테님의 말을 일부러 안 보거나 일부러 안 읽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가끔 이제 저건 아재 개그구나 할 때는 안 읽을 때도 있지만 일부러 제가 안단테님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봐도 안 본 척하는 나의 그런 회피글이. 그러니까 안단테님이 뭔가 말을 꺼냈다 하면 아재 개그셔서 뭔가 믿고 넘기는 안단테님의 채팅? 그런 개념이랄까요? 조심할게요.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영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전 아재 글뿐이 안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안 읽죠.
지금 이런 평범한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읽어도 크게 무리 없는 사장님 나빠요. 예, 영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재 개그 굿.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근데 안단테님이 언젠가 대박 터질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안단테님. 저희 방에 그 예전에는 누가 아재 개그 하면 막 분위기가 아재 개그 막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재 개그 좋아요. 저 저런 거 재밌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단테님. 나중에 우리 방에 뭔가 마스코트처럼 안단테님, 단테님 아재 개그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자세, 그 컨셉, 끝까지 유지하세요. 몽이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술기운에 와서 그런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섬님 목소리 듣고 봐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술기운에 저한테 막 고백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재 개그가 요즘 유행인 듯 하네요. 예, 언젠가부터 뜨기 시작했죠. 오늘은 아재 개그 안 하세요? 이러면서 아재 개그 12시간 들으면 멘탈 나갑니다. 아재 개그를 12시간씩 할 순 없죠? 아무리 안단테님이라도 12시간을 연속으로 하시기에는 힘들죠. 우리 방 아재 개그 3대 천왕 중에 한 분이신, 그 중에 제일 초대 천왕이신데 근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주류는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들어올랑말랑 하는데 모르는 거죠. 언제 방 분위기를 아재 개그화 하실지. 자, 12시 넘었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아직 안 주무시는 분들, 자,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재 개그는 아재가 해야 재밌죠. 그럼 딱이죠. 우리 안단테님이 제대로 진짜 뼛속까지 아재시거든요. 근데 우리 방 원래 아재라는 단어 안 됐었는데 저한테만 아재 소리 안 하시면 돼요. 몰랑. 아니 왜 청자 나이를, 아니 안단테님이 예전부터 이미 밝히신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안단테님 뭐 나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단테님이 예전부터 밝히신 거예요, 그건. 공깃밥 추가님 너에게로 50보 감사합니다. 공깃밥 추가님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고맙습니다 공깃밥님. 유성님 스티커 한 개 선물 생겨요. 감사합니다. 폰게임과 라디오를 같이 하니까 힘드네요. 마썸님이 아내분한테 그런 개그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깔깔깔깔 웃기네 그래요. 마썸님은 제 마음속에서 이미 오라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단테님 나가셨어요. 그래요? 유성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도 가끔씩 아재 개그 하십니다. 받아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 또 딸이 최고죠. 훌륭한 백성을 굽어삼키는 임금 세종이요. 저 아프리카TV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국내 연쇄살인범 하면서 기네스에 나왔는데 그거 보고 나서 아프리카TV에 들어왔답니다. 제 영상에 국내 연쇄살인범 몇 명 있긴 했죠. 제 영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50보 100보 이 노래 어느새 중독됐습니다. 그렇게 중독돼가는 거죠. 귀섭님은 뭐야? 왜 귀담님이랑 저를 왜 짬뽕 하시죠?
아니 뒤에 아재 개그는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귀섬님이 뭡니까? 귀담님도 아니고 왓썸님도 아니고. 허우랑이 동생님, 아유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너님 최고 감사합니다. 같이 부르려고. 같이 부르는 거 금지.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들, 우리 베베님의 어때요 이 실력? 그 작가로서 완전 인정? 최고? 아주 우리 베베님의 요 조사하는 요거 베베님 너 짱이야. 이제 아주 그냥 짱이야. 손님 피타고라스가 콩을 엄청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객들한테 쫓기다가 콩밭에서 죽느니 차라리 자객한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객한테 가서 죽었다네요. 이게 뭐지? 뭔 소리지? 베베님이 섬님보다 나은 듯. 살짝 스크래치가? 잠깐 스크래치가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걸 내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인정을 안 하자니 또 너무 훌륭한 건 사실이고, 인정하자니 뭔가 내 또 이 좌심실의 스크래치가 타비제이 말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왓썸님은 목소리가 좋음. 그래요.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연필처럼 사용해 주세요. 왓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국내 살인범 중에 우머시기 사건, 우순경 알겠습니다. 맥미님 4개 선물 감사합니다. 왓썸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됐습니다. 됐어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추천 한 번만 눌러줘요 제발. 다음 이야기 들을 거예요. 시끄러라. 시끄러라. 죄송합니다.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꿈 꿨다. 귀신 꿈 꿨다. 무서웠다. 추천 안 해서 귀신 꿈 꿨다. 추천 줄차 부탁해요.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연쇄 살인범 공통점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과 발기부전입니다. 본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은 당연히 자신에게 나쁜 영향으로 이어지겠지만, 부모가 중독 증세를 지니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아이에게 학대가 이어진다면 이는 곧 ADHD나 무능력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성인이 이러한 정신적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과 성장기 동안 형성된 정신적 문제들을 이후 성인이 되어 극복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FBI의 통계에 의하면 연쇄살인범들 중에 약 70% 정도가 성장기 동안 알코올 및 약물로 인해 자행되는 학대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부모가 중독자일 경우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확률로
아이 역시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최근 연쇄살인범들을 다룰 때 주로 부각하는 것이 발기부전인데요. 다만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적 불능에 빠져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연쇄살인범이 살인하는 순간에만 그 억눌린 욕정을 풀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애석하게도 발기부전과 같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남들과 성적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교류를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더욱더 억눌린 환상을 꿈꾸게 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좀 더 공격적인 성적 학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발기부전과 같은 성적 불능 문제는 연쇄살인범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은 아니지만 그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성적인 것에 강박적이며 거의 모든 살인이 결국엔 하나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데 바탕을 두고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연쇄살인마로는 소련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안드레이 노마노비치 치카틸로가 있는데요. 1936년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미주의 야블로치노에라는 농촌 마을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78년 12월 22일부터 1990년 11월 6일에 이르기까지 소련 전역에서 53명을 살해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 수고 추정 피해자 수는 56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10대 여성이며 소년 및 젊은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활동하던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연쇄살인이라는 범죄가 대중에까지 알려지던 때였으나 연쇄살인은 자본주의가 낳은 폐해로 우리에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시 소련의 공식 견해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연쇄살인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소련은 치카틸로의 범죄를 동일범에 의한 범행으로 생각지 못해 그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났고 1985년에서야 수사에 개입하게 된 KGB에 의해서 1990년 11월 20일 치카틸로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14일에 있었던 마지막 재판에서 53건의 살인 혐의 중 5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94년 2월 14일 총살형에 당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당시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인한 홀로도모르와 독일과 소련의 전쟁으로 인해 매우 암울했던 때였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치카틸로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해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춘기 과정에서 자신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심각하게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력제를 먹거나 나뭇잎을 갈아 으깬 것을 성기에 바르는 등 필사적으로 방법을 모색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며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를 계기로 치카틸로는 그 대안으로 독서와 학문에 열중하며 마을 안에서 수재라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당시 최고 명문이었던 모스크바 대학 법학부 수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치카틸로는 여성과의 관계 지속에 있어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항상 초조해했었는데요. 당시 소련에서의 결혼 적령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는데 27살이 되어서야 여동생의 소개로 만난 3살 연하의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카틸로는 발기부전을 숨기고자 자신의 아내에게 결혼 전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는 변명으로 성관계를 피했으며 결혼 후에는 그야말로 아이를 얻기 위한 성관계만이 이어지며 겨우겨우 일남 일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치카틸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욕정을 살인 및 시신 훼손 과정에서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 후에 그 시신을 먹으며 위안을 삼았죠.
이처럼 성기능 문제는 그의 생애 동안 그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였는데 결혼 전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커다란 위축을 입게 된 치카틸로는 점차 살인이라는 무서운 환상으로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 후 치카틸로는 체포 후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피하고자 정신병자 행세를 했었으며 딱 한 번 있었던 아내와의 짧은 면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가족에게 사죄했다고 합니다. 네 말대로 병원에서 성불능 치료를 받아야 했어. 인간에게 있어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질병일 뿐입니다. 네,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두 번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생소한 이야기. 근데 실제로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자기의 뭔가 정상적인 욕구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변질이 되면서 다르게 잘못 변질이 되면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판국에 치닫게 되는 거죠. 좋은 상식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뭐 열심히 조사를 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조사에서 나온 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또 그런 능력이죠. 우리 베베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특히나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받기도 힘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러이러한 또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좀 이해해주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그냥 모른 척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막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런 게 웃음거리로 전락이 되면 안 되는데. 의진님 어서오세요. 소주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8개 선물. 이런 슈발. 감사합니다. 렉 걸렸다가 지금 풀렸어요. 정말요? 그럴 땐 그냥 얼른 나갔다 오시지. 호랑이 동생님 스티커 7개 선물. 병맛 사탕.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건데 혹시나 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잘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그래서 좀 특히나 이제 보호자가 잘 좀 애를 다른 쪽으로라도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욕구 해소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분야에다가 쏟을 수 있게끔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비웃음거리가 아니에요. 요즘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스트레스성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 또 우리 그 운동 부족이나 식생활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식단 조절 또는 운동 또는 뭐 약물 치료로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선님 납치해서 방송만 하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군만두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납치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우리 여왕님과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누구냐 너? 어? 누구냐 너? 핫한 소스. 나중에 이런 거 아니야? 나 가둬놓고 왓썹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순간 소름. 찐만두도 있습니다. 찐만두도 있대. 안 먹어. 내가 사다 먹을 거야. 안드레이 치카틸로 사건 당시 소련 당국의 연쇄살인 같은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것이란 사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소련 경찰에 이 사코스토프란 연쇄 살인범을 여러 명 잡고 미국같이 프로파일링까지 한 여기까지만 복사가 됐네요. 위에 내가 올려볼까? 위에 있네. 프로파일링까지 한 유능한 수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초의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 사건을 해결한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던 것 주워 들었던 것 같은데. 마사님 보통 몇 시까지 하시나요? 보통은 1시 한 2-30분 정도가 보통인데 조금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고 좀 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날에 준비한 이야기의 분량이나 여러분들의 채팅 참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만두 잘하는데 짜장면 들 때 서비스로 들 테니 잣잣 이리로 와. 방송은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절대 넘어갈 수 없죠. 아니 뭐 이왕 꼬실 거면 뭐 억대 연봉 이런 제의도 아니고 무슨 군만두로. 그리고 특히 저 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면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 걸로 솔직히 먹는 걸로 꼬시려면 치킨으로 꼬셔야지. 안 그래요? 볶음밥은 어때요? 잠깐 어디다 뒀지 내가? 숙청의 낫을? 숙청의 낫을 어디다 뒀지 내가? 여기 어디 놔뒀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숙청의 낫이 안 보여서. 말만 하십시오. 숙청의 낫은 없지만 숙청의 매니저님, 진격의 매니저님이 계셨군요. 왓썹님 이야기는 미리 녹음해 두신 건가요? 예, 저는 미리 선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선더빙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하다 보면 이게 2시간 내내 떠들기가 제가 좀 약간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그리고 이게 실수가 좀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라이브로 하면은 막 버벅버벅하는 거 그거 나중에 또 재편집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선더빙으로. 그래서 제가 방송을 격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날 저는 방송 준비를 해요. 그래서 혹시 어제 녹방에서 유상님 스티커 한 개 선물 아이고 배야 감사합니다. 녹방에서 갑자기 새벽에 화면이 멈췄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파일이 뭔가 잘못돼서 화면이 멈췄었어요. 그때 제가 방을 리방을 했는데 그 시간이 5시였거든요. 그때 아마 권 여사님이랑 누구 오셨었죠? 3분 들어오셨었는데 의지님 맞죠? 의지님, 권 여사님, 의지님 그리고 한 분 더 계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3분 들어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더빙을 하고 이제 잘 때였었거든요. 이거를 방송을 키고 잘까 주무시는데 그냥 잘까 하다가 몰랑 이러고 킨 거거든요.
새벽에 주무시는데 제가 깨웠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그때 눈 떴어요. 다행이네요. 전 숙청돼도 왓썸님의 입에 군 만두는 꽂고 숙청되겠습니다. 군만두 안 먹는다고! 참고로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5시까지 더빙을 하고 자고 다음날 이제 출근해서 점심 안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1시간 자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 조금 맨날 이제 여러분들이 섬님 좀 주무세요. 섬님 식사 좀 챙겨 드세요. 안 그러면 탈납니다. 막 항상 하셨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 조금씩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오늘은 아예 회사를 안 나갔습니다. 얘기하고 쉬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게 더빙한다고 끝이 아니라 또 영상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고 뭐하고 그러고 이제 방송 킨 거예요. 좀 아까. 그렇습니다. 너무 징징댔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다음 이야기 들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 해주시고 기다리시니까 제가 그래서 힘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늦게 일어나고 좀 잠 조금 덜 자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해야죠. 좀 피곤한 날은 이렇게 하루라도 좀 회사 좀 쉬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테니까 가끔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휴방하는 날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런 일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호랑이 동생님 3+3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3 더하기 3은 귀요미. 호랑이 동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쿠폰이 아예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면 돼요. 라이한나님 너에게로 50보 너에게로 50보 감사합니다. 왓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라이안나님 별풍선 50개 선물 너에게로 50부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제 들을까요?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자, 연쇄 살인범들의 공통점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쇄 살인범들이 됐는지 그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3부 듣겠습니다.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에미야 추천이 짜다. 에미야 추천이 짜다. 한번님 죄송해요. 제가 자면서 듣느라 추천을 깜빡했어요.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에미야. 얼른 눌러라. 처음 왔으면 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추천을 계속 누르는데 이 추천 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이건 렉이 걸린 거냐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미 추천한 BJ래요.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연쇄 살인범 그 공통점의 세 번째는 신체적 외상입니다.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과반이 넘는 연쇄 살인범들이 성장기 동안이나 사춘기 시절에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생겨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신체적 외상이라는 것은 주로 한 군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부위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부분에 주로 반복적인 물리적 학대에 의한 외상이 운 나쁘게도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번연계 부분 또는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손상을 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작적인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전두엽은 고등 정신기능 중에서 동기를 유발하여 주의력을 집중하고 조화롭고 목표지향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게 해서 감정적 긴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타인의 감정을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므로 범죄를 저지를 때 피해자의 감정에 무감각하여 꿈쩍도 하지 않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어 같은 범죄 행위를 계속 지르는 연쇄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 연쇄살인범이 된 한 사람, 제스판 연쇄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로 피추시킨입니다. 그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무고한 시민을 48명 이상 살인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살인마들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살인마입니다. 어린 시절 피추시킨은 대인관계도 좋고 사교성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넘어져 이마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꽤 큰 충격을 받았고, 이때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후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주변인들과 많은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는 피추시킨을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로 보냈으나 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그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화로운 듯한 생활은 잠시뿐 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추시킨은 외톨이가 되었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친구 또한 없었으며 그의 유일한 친구는 체스뿐이었습니다. 외로웠던 그는 마침 한 사람에게 매료되었는데, 그는 바로 로스토프의 백정 안드레이 치카틸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뛰어넘는 살인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죠. 그는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정상인처럼 철저히 위장하고 생활해 이웃들은 그가 조용하고 친절하며 동물들을 좋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본성은 달랐죠. 1992년 그는 그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9년간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모스크바의 비체스프키 공원에서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추시킨은 범행 때마다 피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죽은 강아지를 묻은 공원 외곽에서 개를 주옥하며 보드카를 마신다며 함께 술을 마셔달라고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한 피해자들을 하수구에 던지고 목을 졸라 죽이거나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었고 그 구멍에 술병을 끼워 놓았는데, 이 수법은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피해자들을 유인해 살해한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체스판 연쇄살인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피추시킨이 살인을 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체스판 총 64칸에 살해한 사람의 이름과 살해 날짜 등을 적은 뒤에 그 위에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고 그 위에 체스 말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광적인 살인 행각의 끝은 2006년이었는데 마지막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 마리나 모스칼레바가 친구들에게 피추시킨과 산책을 간다며 메시지를 남긴 것이 증거가 되어 체포된 것이죠. 이후 경찰이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테이블 위에는 64칸의 체스판 중에 63칸의 칸이 채워져 있었고, 이것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이 그녀와 함께 샀던 표를 들이밀고
CCTV를 보여주며 추궁에 들어가자 미추시키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하나의 체스판을 채우지 못했다며 길길이 날뛰고 화를 냈다고 하는군요. 법정에 선 그는 시종일관 무표정하게 침묵하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으며 선고가 확실해졌는데도 이에 대해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이고 그 수법이 잔인한 데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사형 집행 요구로 인해 사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러시아가 1996년 이래 사형 선고 및 집행 모라토리엄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능했고 그 대신 2007년 10월 13일 모스크바 법정에서 현재 러시아에서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현재 아직도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연쇄 살인범들은 악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 안에서부터 서서히 악마로 변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흔히들 알려진 사이코패스 살인마는 어디까지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캐릭터였을 뿐이며 인간은 성장 과정에 따라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이라던가 즐거운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모임 같은 다른 이들에겐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일들이 이들에겐 바로 살인인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의 95% 이상이 인격이 완성되기 전 겪었던 불행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나 불행한 환경을 겪으며 성장했던 이들이 모두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연쇄살인마가 어린 시절 불행한 환경 속에서 학대받아왔으며 성장 과정 중 그러한 가족 외의 사람과 정상적인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이므로 아이러니한 현실일 수밖에 없군요. 나는 연쇄 살인범이다. 자, 마지막 3부 듣고 오셨습니다. 으라으리안님 어서오세요. 딱 끝나고 들어왔어. 안 돼. 전두엽 손상 무섭죠. 뭔가 뇌의 기능이 참 신기해요. 인간의 뇌라는 건. 이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음이 나왔네요. 예, 마커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제로님 잘 자요. 알버트 피시 또한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서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살인범이었는데 알버트 피시는 이미 다룬 적이 있어서 피추시킨으로 했습니다. 멋집니다, 베베님. 예, 피추시킨은 처음 듣는데 수법이 무섭네요. 진짜. 로시아니님, 당신의 충실함 됐고 감사합니다. 로시아니님, 당신의 충실한 백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로시아니님, 감사합니다. 로시아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구.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유성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방송이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살인범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거고, 요 뒤에 또 살인자들의 소름 끼치는 말, 그리고 그 회생무님과의 콜라보 영상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뭐 1-20분이죠. 리액션 조심하세요. 또 태클 어그로 들어올라요. 왜요? 무슨 태클이요? 무슨 태클이요? 아 바로 또 별풍선 또 리액션 했다고요? 근데 뭐 지금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전에 제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뭔가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나자마자 별풍선이 터져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했더니 안타깝습니다 하고 바로 웃으면 별풍선에 웃는 거 소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좀 더 주의하면 되는 건데, 이번 이야기는 좀 개념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제가 주의해야 되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그로가 아니라 그건 맞는 말입니다. 방송에서 나온 대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누구나 범죄자가 되진 않지만, 범죄자가 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사이코패스 같은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어이구 사실상 후천적인 교정으로 고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예. 교정으로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교정하기 이전에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나 이제 베베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이코패스가요, 물론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사이코패스여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연쇄살인범들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연쇄살인범들이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성장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사후에 그렇게 된 이후의 교정은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고 부모들이 좀 더 신경 쓰고 내 아이를, 그리고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예,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도인 거죠. 예. 로시아니님 별풍선 15, 별풍선이래. 예, 로시아니님 초콜릿 15개 선물 호로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사이코패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폭발되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폭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잘 관심을 주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제 그 연쇄살인마 역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대해줬고, 또 어느 트럭 운전 기사의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까지 했었는데,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고자 했었는데, 이미 그 부모가, 엄마가, 예, 그렇게 돼버려서, 그때 아마 사랑으로 계속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또는 그 트럭 운전 기사 부부에게 입양이 됐었으면 그런 살인마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서 우리가 실제 있는 것보단 별로 알지 못할 겁니다. 예, 맞아요. 예. 제가 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살인마들의 소름 끼치는 말, 요 말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우리 방금 대한제국군님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범죄자의 말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이따가 또 들려드릴게요. 사이코패스 사람들의 공통점이 시신 훼손하고 시신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먹기까지 하던데, 그건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욕구 해소 방법인 거예요. 잘못된 욕구 해소 방법인 거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그런 괴이한 잔인한 그런 방식으로 쾌락을 얻고 욕구 해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진짜 살인마들이 우리의 정말 이웃들, 저기 유영철도 그랬잖아요. 주변 이웃들은 굉장히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두둠치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냥 좀 이기적이고 불편한 인간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들이 한번 인간 사냥꾼이 되면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보다도 위험한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가뜩이나 요새 엄청 흉흉해서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그냥 무섭고 소름 끼치고 말지 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내 아이, 내 조카들, 내 이웃들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그런 아주 약간의 소소한 뭔가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해소를 운동으로 풀면 되는데 엉뚱한 데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도, 그러니까 이 살인마들도 역시 잠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게 흠이었죠. 체스 살인마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체스를 배우면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으로, 뭐 성실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좋아졌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풀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살인마 역시도 노새를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했었는데 엄마가 노새를 죽이고 나서 또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검은 집 무섭죠. 아 맞아요. 검은 집 정말 무서웠어요. 맞아. 맞아. 공포 영화 얘기하면서 항상 검은 집은 얘기를 못했었는데 알포인트에 하도 묻혀서 검은 집 정말 무섭게 봤었어요. 진짜. 담배 사러 갈라 했더만. 좋은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가 체스를 가르쳐서 사랑으로 품었는데 그 체스가 나중에는 체스 살인마가 되는 결과가 될 줄이야.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체스로부터 얻었던 그런 마음의 평안, 이걸 이제 살인을 통해서 체스와 또 연관지었게 되는. 어두컴컴한 데서 들으니까 더 무서워요. 금단증상이 공포보다 더 무서울걸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오히려 운동을 좋게 스트레스 해소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위한 체력 기르는 데 써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풀면 좋은데 운동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사람들을 쉽게 제압하기 위해서 몸에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조두순이 옥살이 하면서 운동하는. 다음에 극악무도한 어린 살인마들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어린 살인마들도 있었죠.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이코성이 있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든 감정과 모든 결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소소하고 미세하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다 고만고만한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순간 성격 차이가 아닌 완전히 무섭게 변하는 거죠. 불 끄고 들으니까 재미나네요. 재밌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왓썹님 무섭이 흔들고 있는 캐릭터 어떤 툴로 만드신 거예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인 정남규는 뛰어다니면서 발자국 안 남기려고 신발 밑창을 다 뜯어냈다고 하네요. 그런 게 진짜 소름이지 않나요? 치밀한. 제국군님 프로파일러 같아요. 형사님? 박혜영 형사님. 박혜영은 아니죠. 박혜영은 프로파일러죠. 맞네? 프로파일러 맞구나. 맞다. 프로파일러.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살인자들의 소름 끼치는 말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살인마들, 물론 이미 보았던 살인마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한 살인마도 있을 텐데요. 이들이 체포된 이후, 이전이나 이후 또는 사형 직전 남겼던 말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살인자들의 소름 끼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질찻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추천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0점이 되었으니까 너도 강퇴. 소름 끼치는 살인마들의 말.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되어주는 말들을 명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시는 되뇌이고 싶지 않은 살인마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후에 또는 사형 전에 남긴 마지막 말들인데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적인 말이 있는 반면 때론 자신도 멈출 수 없는 광적인 살인이 이제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알버트 피쉬 4명 살해 추정. 빨리 집행하라고. 나라면 네가 그러는 동안 한다스는 죽였겠다. 칼 펜츠람 6명에서 22명 살해 추정.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나를 매료시켰어. 난 늘 내가 그 말을 어겨야 한다고 확신했지. 존 크리스티 8명 살해 추정. 더 많이 죽이기 전에 제발 날 좀 잡아줘. 날 통제할 수가 없어. 윌리엄 하이렌스 일명 립스틱 살인마 3명 살해 추정. 집에 가서 난 TV를 켜고 내가 한 일을 볼 거야. 그럼 난 아이처럼 울고 또 울겠지. 알버트 드살보 일명 그린맨 13명 살해 추정. 날 경멸의 눈길로 보면 바보로 보일 거고 경배의 눈길로 보면 신으로,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너 자신이 보일 거야. 찰스 맨슨 살인 공모. 나는 내가 한 짓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악몽을 꾸진 않아. 데니스 닐슨 일명 친절한 살인마 15명 살해 추정. 내가 죽인 여자들은 쓰레기였어. 그 장녀 같은 것들이 거리에 넘쳐나길래 난 그냥 거기를 조금 청소했을 뿐이야. 피터 서트클리프 일명 요크셔 리퍼 13명 살해 추정. 길을 걷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내 한쪽은 그녀와 얘기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어 라고 하고, 또 한쪽은 그녀 머리에 꽃챙이를 꽂고 싶어 라고 해. 에드먼드 캠퍼 10명 살해 추정. 난 강간범이 아니야. 살인자지. 게리 리지웨이 일명 그린리버 킬러 49에서 90명 이상 살해 추정. 그들이 날 붙잡아서 기뻐.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테니까. 아서 게리 비숍 5명 살해 추정. 난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죽이고 싶었을 뿐이지. 데이비드 버코위츠 일명 샘의 아들
6명 살해 추정, 7명 부상 추정. 그놈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헝클어대면서 트리가 멋지다고 말하더군. 그래서 쐈어. 데이비드 블록 6명 살해 추정. 나는 20명을 죽였어. 나는 피를 사랑해. 리처드 라미레스 일명 밤의 살인마 14명 이상 살해 추정. 이렇게 말할게. 정말로 좋았어. 내 인생 중 가장. 다니엘 곤잘레스 4명 살해 추정.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잘린 머리가 수건거리에서 떨어졌던 순간도,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내게 달려들었던 순간도 아니었다. 그 순간 걸려온 감기 아직 안 나았냐는 아들의 전화가 가장 무서웠다. 유영철 20명에서 26명 살해 추정. 난 짐승이 아니야. 난 미치지 않았고 다중인격도 아니지. 우리들은 너네들의 아들이고 남편이야. 우리들은 어디에나 있어.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을 거다. 테드 번디 30명에서 36명 이상 살해 추정. 살인자들의 소름 끼치는 말들 듣고 오셨습니다. 소름이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제국군님의 말처럼 테드 번디의 말,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난 미치지 않았고 다중인격도 아니지. 우리들은 너네들의 아들이고 남편이야. 우리는 어디에나 있어.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을 거다. 소름이. 그렇죠. 유영철도 소름이죠. 감기 아직 안 나았냐는 아들의 전화. 유영철은 다정다감한 아빠였다고 해요. 근데 살인은 서슴없이 저질렀죠. 그러니까요. 유영철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영상을 더빙으로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소름이네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섬뜩한 말을 하는군요. 여러분 더빙 이거 들을만 했나요? 나 이제 요즘에 이런 거 더빙하면 노이로제가 걸려. 더빙 그지같이 했네. 또 이런 댓글 달릴까봐. 섬님 영상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더커버님 언제 오셨어요? 쩌네요. 이거 소름 끼쳐요. 인제 오셨어? 오늘 방송 다 소름 끼쳤었어요. 윌리엄 하이랜서인가요? 그 립스틱 살인마는 어느 집 창문을 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누군가가 화분을 들고 마구 두들겨 패서 잡혔다네요. 다행이네. 제일 신기한 게 마누라는 가만히 놔뒀다는 점. 여자들한테 특히 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랑 내연 관계 있는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또 잘했었대요. 너무 마음에 들지 마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 비행기 추락 10초 전 그거 댓글 못 달게 막아놨잖아. 유독 그 영상 제가 뭐 잘못한 건 맞죠. 제가 더 리얼하게 더빙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 없으면 그냥 자막 처리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라디오니까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빙하는 것도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 들여서 했더니만 그렇습니다.
예, 두둠치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전부 좋았습니다. 아, 다 들으셨구나. 다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더빙 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람이 뭐 물론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댓글 다 달았어요. 다음에는 더 거슬리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모든 댓글을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꼭 계속 남긴단 말이죠. 더빙 아쉽다. 더빙 그지같이 했다. 더빙 이상하다. 이게 계속 그 댓글 달린 게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계속 오거든요. 이게 소식이 댓글 팝업이 계속 와요. 푸시가. 그러니까 저는 댓글에 댓글은 못 달아도 다 보긴 본단 말이죠. 이게 계속 보니까 이제 짜증나가지고 댓글 막아놨잖아. 웬만한 이제 관종 어그로 이런 건 다 무시하는데 이건 관종 어그로라기보다 이거는 사실 맞는 건데 제가 제대로 리얼하게 못한 게 맞는 건데 이제 그걸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관종 어그로라기보다 뭐 그분들은 뭐 있는 말 그대로 하신 거겠죠. 아쉬우니까 아쉽다고 하셨을 거고. 정남규는 유영철이 CCTV에 보여 잡혔다고 유영철의 경쟁심을 가지고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인다고 CCTV 없는 데만 골라서 범죄 저지르고 했다고. 우리 대한제국군님 이 무슨 진짜 프로파일러신 것 같은데 어디서 일하세요? 경찰청 창찰 거기서 일하세요? 찌링이님 어서 오세요. 왓썹님 유튜브 재미나요? 고맙습니다. 대단하세요. 그 약간 우리 목고님이 그런 심령 아니면 뭔가 이런 영적인 거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런 뭐 오행에 관련된 이런 쪽에 좀 뭔가 특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국군님은 이런 범죄 쪽에 뭔가 해박하신 우리 두 분의 각 분야의 그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이 고품격 이러니까 고품격이지. 달리 고품격입니까? 베베님께서 같이 하실래요? 대한제국군님 막 꼬시고 있어. 제2의 지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늘 나는 연쇄살인범이다 1부 2부 3부 새롭게 자료 조사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해 주신 배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점점 능력자가 모이고 있네요. 범죄 스토리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보는 거고 또 보고도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방송하면서 준비해도 다 까먹어요. 바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연쇄살인마 이런 쪽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방송은 하지만 기억에 남기지 않는 편이에요. 이름 같은 거 특히나 외국인들 내가 그 연쇄살인마들 이름 외워서 나에게 득될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맘 놓고 방송할 수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강호순, 정성현, 유영철, 정남규 등 우리나라 유명한 연쇄살인마들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영 경위님께서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방 작가야. 생방 작가 완전히. 달마두상님 어서 오세요. 얘기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짧은 영상 하나 있어요. 제2의 지킴님 1개 선물 빵이야, 2개 선물 빵이야 감사합니다. 3개 선물 빵이야 감사합니다. 4개 선물 빵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숫자송 나왔어요. 5개 선물 빵이야 감사합니다. 6개 선물 빵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2의 지킴님. 그래도 1권은 드릴게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리지? 오늘 우리 느끼 버전 말고 연쇄살인마 특집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이코 버전으로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이렇게 초조한데 뭐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최고의 행운이지. 할아버지 버전 되나요? 느끼 버전보다는 살인마 버전이 훨씬 낫고요. 고맙습니다. 평가하지 마. 나 또 시키니까 또 한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다. 할멈 어디 간 거야? 나 이 3초를 어떻게 기다리냐고. 할멈 사랑해요. 오늘은 말해야지. 60억 지구에서 할멈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고맙습니다. 살인마가 제일 낫네요. 평가하지 말라고.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다 좋다고 해줘. 그냥 다 좋다고 해줘. 역시 프로파일러가 가장 발달한 건 미드. 크리미널 마인드처럼 미국의 FBI이고 우리나라에는 한 40-50명 정도가 활약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성과를 거두자 2010년부터는 연쇄 강력 범죄가 터지면 프로파일러를 현장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할아버지 버전 좋아요. 할아버지는 질색이군. 8개 감사합니다. 9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국군님 아주 역대 프로파일러가 가장 발달한 건 미국 크리미널 마인드처럼 미국의 FBI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40-50명 정도가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성과를 거두자 2010년부터는 연쇄 강력 범죄가 터지게 되면 프로파일러의 현장 투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서님 유튜브 듣다가 팬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진짜 뉴스 보는 것 같아요. 날씨 안 나와요. 기상캐스터 누나 받았는데 날씨 안 나오나요? 오늘의 날씨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덥고요. 짜증나. 내일도 더워요. 겁나 더워요. 이번 거 괜찮네요. 자, 마지막 이야기 듣고 올게요. 그래도 얼추 시간 대충 맞았네요. 얼추 대충 시간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빨리 끝나진 않았는데요. 마지막 이야기, 굉장히 짧은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회생무님과의 콜라보 영상 중에 하나인데, 요번엔 회생무님께서 제 영상을 더빙한 것을 회생무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충북 리무진님, 우와, 통큰 팬가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리무진님께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캐니필마 하트비트, 내 심장이 뒤근뒤근. 심쿵. 지금 고맙습니다. 충북 리무진님 감사합니다. 충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무진 타고 다니신 우리 충북 리무진님 고맙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팬가입 충북 리무진님 별풍 선택한 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까지. 우와, 20개 선물 165번째 서포터 최상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77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무섭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충북 리무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이야기 설명하다 말았죠. 그 노크 소리 아시죠? 노크 소리 예전에 제 방송 거의 초창기에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걸로 처음에 이제 회생무님이 영상을 따로 만드셨다가 그때 올렸던 파일은 그 부금 때문에 저작권이 걸려서 그 수익 그게 안 돼서 제가 다시 회생무님이 이번 영상을 만드셨길래 새롭게 다시 또 어제 부랴부랴 더빙해서 보내드려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크 소리 이미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색다르지 않을까. 뭐 미스테리는 아니지만 회생무님과 함께 콜라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짧아요. 되게 짧아요. 하면 끝나요. 공포 라디오를 보고 있는데 자꾸 추천을 누르라고 한다. 나는 귀찮아서 누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추천을 누르지 않아서 찾아왔다고 했다. 추천을 꼭 눌러야겠다. 7차도 노크 소리. 소녀는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밤중에 벽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 노크 수만큼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나?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신경이 쓰여 잠을 설치곤 해서 오늘 역시 언제 노크 소리가 들릴까 잠을 설치고 있었다. 잠이 들 무렵 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지만 노크 수만큼 되돌려주면 살 수 있다는 말부터 생각나 똑같이 노크를 했다. 이야기는 사실이었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심한 소녀는 다시 잠을 청했다. 순간 다시 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살짝 불안했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두드렸다. 혹시 밤새 계속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소녀는 점점 불안해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벽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잃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짧은 이야기 회생무님과 왓썹의 콜라보 영상 노크 소리 듣고 왔습니다. 몇 번 노크했는지 몰라서 지금 소름이네요. 근데 저 벽에서 노크 소리 들린 적 있는데 똑같이 했어야죠. 똑같이 했어야지. 그거는 그냥 옆집에서 시끄럽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끄러요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8번입니다 9번 아닌가요? 미스테리하죠. 마지막 10번 같은데요.
봐요. 이 중에 한 명은 죽습니다. 예, 법의 아데나님인가요? 예, 들어가세요. 잘 자요. 그러니까 죽음. 실제 일어났나요? 아예 아니죠. 그냥 저기죠. 괴담이죠, 그냥. 우리 집 장롱 속에 누군가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그냥 옆집 장난 아닙니까? 그러면 다행이지만 저는 그냥 괴담이에요, 괴담. 재미로 듣는 괴담. 그런 거 재밌죠. 누구냐면 처음부터 반응하지 말지. 근데 그 똑같이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잖아요. 야, 이건 친구가 잘못한 거지. 그 얘기를 왜 해준 거야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노크 소리가 들린대. 근데 똑같이 안 해주면 죽는다나?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친구가 귀신일지도 모르겠다. 그죠? 친구가 귀신이네. 범인은 잡혔네. 잡았다 요놈. 괴담님 괴담이시죠? 아니요. 괴담님 아니에요. 귀담님이에요. 그리고 귀담님이 만든 괴담은 아니고요. 아니 왜 헷갈리게. 귀담님의 괴담님의 괴담이 아닌 귀담님의 괴담인데 괴담님이 귀담님이 아니에요. 귀담님이 괴담님이 귀담님입니다. 전 노크해요 자정마다. 정말요? 왜요? 말장난.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을까요? 항상 마지막에 숙제 검사 받는 이런 기분, 뒤근거리는 기분. 재미없었어도 재밌었습니다 해주세요. 네. 오늘 그지 같았어요 이러면 스크래치. 스크래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었습니다. 라브라브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퇴근. 퇴근 조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문 받는데 노크해야 산다네요. 더빙 꿀잼. 방금 왔지만 재밌었습니다. 둘째 밤이님. 그래요. 그냥 입장만 해도 재밌는 방송. 예,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꿀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작 괴담 그리고 또 재밌는 괴담들 이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거의 실화보다는 소설이나 자작 괴담들, 떠도는 괴담들 위주로 일요일 날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BJ 왓썹이었고요. 여기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